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재현입니다. 직업 관련 검사 통해서 적성도 검사를 해보고요. 이 개인별 맞춤 직업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저희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적번호 02-845-1901번, 적번호 02-845-1901번으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게다가 요즘 신청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하니까 신청 원하시는 분들 서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직무를 찾아라의 공식 멘토시죠.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어제 오늘 이렇게 뵙게 되는데 이사님 보면요. 참 바쁘게 사신다, 열심히 사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업 전문가로서 일도 하시고요. 또 저희와 상담도 해주시고 책까지 쓰셨잖아요. 이렇게 집필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내가 너무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바쁜 게 내 적성에 잘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뭐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차근차근히 차분히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바쁜 거를 이렇게 즐겨 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사님도 몸과 마음의 여유를 중시하시나요? 네, 중시하긴 하는데 네. 또 이게 여유라는 게 항상 또 너무 여유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 한참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네. 내가 성취하거나 뭔가 이룬 게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쨌든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균형. 예, 제가 너무 여유로운 것 같으면은 뭔가 또 새로운 걸 찾기도 하고 또 너무 바쁜 것 같으면 오히려 또 반대로 좀 시간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네. 여유를 또 좀 찾기도 하고 균형을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균형 있는 삶,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기에도 또 놀러 다니기도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사님도요. 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가을 하늘과 풍경을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그럼 오늘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학기 중에 좀 휴학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23살이라고 하는데요. 경영학과 전공이 잘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는 역시나 또 휴학 중이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1학년 친구들의 진로 상담이 많은 것 같아요. 취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도 걱정하는 게 아닐까. 제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일찍부터 이렇게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뭐 저희 때만 해도 사실 대학교 합격하는 순간부터 네. 남자 같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정말 노는 시간이었잖아요. 예, 자유를 정말 네. 온갖 자유를 만끽했는데 네. 요즘은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제 대학교 가도 이렇게 좀 취업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알고 또 입학하자마자 또 이제 취업의 현실을 선배들의 현실을 보게 되니까 네. 제가 봐도 솔직히 좀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1학년생들 앞에 가서 제가 또 취업 특강 같은 거 할 때는 솔직히 저도 야 정말 좀 1학년 때 1학기만큼은 뭐 제가 그렇게 1학년 1학기만큼은 그래도 좀 놀아봐라. 너무 짧아요. 예, 예, 너무 처음부터 물론 네. 미리미리 한다는 건 좋지만 또 젊을 때는 또 우리가 좀 그 현장에서 좀 자기의 감과 그죠 직관과 또 어떤 감성을 따라가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조금씩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한 내용이 있었는데 대학 들어가는 것과 취업과 정말 좀 방향이 비슷해진다.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렇죠. 걱정이 정말 친구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남들의 시선보다는요.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잘 고려해서 그런 선택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나 오늘 어떤 적성 검사가 나왔는지 궁금한데 어제 이 주인공이었던 친구도 이 경영학과를 전공했어요. 같은 과인데 네. 어제 학생은 영업직과 군인, 군무원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성격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적성 검사 결과가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세부적인 검사 결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 흥미는 진취형, 사무형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제 친구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었나요? 예, 두 가지만 볼 때는 예, 굉장히 지금 뭐 유사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적성 측면에서는 집중력, 공간 지각력, 사물 지각력이 기본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요. 네. 성격적인 특성은 이분도 사실 뭐 성향적인 특성이 좀
제가 네. 분석하기 쉽지는 않은데 결론은 어쨌든 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보니까 맡은 일에 대해서 본인이 네.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좀 강하고 또 매우 성실한 어쨌든 성실성 관련된 척도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높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요. 네. 성격 굉장히... 특성만 좀 봤을 때는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두 가지 다 사실 굉장히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직업 가치관은 또 성취와 직업 안정, 금전적 보상. 세 가지 중시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성취와 금전적 보상은 사실 어느 정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맥락이 좀 비슷한 쪽인데 직업 안정이 약간 또 항상 저희가 뭐 딜레마지만 그죠? 그렇죠. 좀 상반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좀 냉정하게 어느 쪽이 더 정말 그러니까 하나를 좀 택하고 하나를 포기한다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진로 최종 결정하실 때는 좀 뭐 그렇게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직업 안정 요새 특히나 눈에 잘 띄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 불안이 팽배했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의 적성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는 진취 사무형 직업만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직업적 흥미가 뚜렷하고요. 그만큼 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그쪽에서 직업을 찾아보는 게 좋다는 말이고요. 기질적으로도 사무관리 직군. 그러니까 뭔가 좀 관리, 행정이나 사무관리 직군이 잘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약간 굉장히 좀 특이하게 나온 부분이 어제 분 같은 경우 똑같이 진취형, 사무형 직업 흥미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현장형 직업이 어제 그 학생 같은 굉장히 또 같이 흥미가 높았죠. 맞아요. 나가서 일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분 같은 경우 완전 반대입니다. 현장형 직업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좀 낮은 수준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래서 실외에서 좀 활동성이 높은 직업의 속성이 있는 직업을 꼭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좀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제 오늘 학생 과가 같고요. 또 어느 일정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부분이 실외와 실내 활동 부분 그 선호도에서 아주 크게 차이를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천 직업도 아주 다르게 나왔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추천 직업부터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경영기획 전략기획입니다. 경영기획과 전략기획이요? 기본적으로 뭐 회사에서 일반 회사에서 가장 좀 많이 또 경영학과와 관련성이 좀 높은 직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의 그런 사무형 직업의 특성, 뭐 그리고 좀 전략기획이나 뭐 경영기획 같은 경우 회사의 어떤 사업적인 측면의 기획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또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또 뭐 어떤 결정을 내리는 부분을 좀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면서도 또 작은 실수가 없이 치밀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잘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치밀함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무가 경영기획과 전략기획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두 번째 직업은 뭐가 나왔을까요? 두 번째 직업은 인터넷 콘텐츠 기획자 뭐를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기획. 역시나 기획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이분 사실 이제 그 대면 상담 아까 말씀드린 약간 현장형 직업에 대한 흥미가 낮은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뭐 사실 전략기획 업무 제가 좀 전에 또 추천했지만 그런 부분도 역할에 따라서 또 막 해외 출장을 좀 빈번하게 다녀야 될 수도 있고 여러 사업장들 또 관리 이제 본사 조직이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를 하다 보면은 출장을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본인이 혹시라도 거부감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정말로 기획 업무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적인 뭐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포털 사이트 같은데 본인이 또 좋아하는 뭐 취미 분야, 흥미 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거 관련돼서 인터넷 그 전문 회사에서 컨텐츠 기획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좀 활동성을 고려했을 때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직업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추천을 하려면 대면 상담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이 직업으로 인터넷 콘텐츠 기획자를 추천을 주셨고요. 마지막 추천 직업도 궁금해요. 마지막은 공기업 행정 뭐 사무직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직업 안정성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제가 뭐 항상 그렇지만 뭐 세 번째 정도 직업에는 좀 흥미 적성도 중요하지만 또 직업 가치관적인 부분을 제가 고려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쪽은 사실은 또 전공으로 봐도 너무 잘 맞고 기본적으로 또 뭐
공기업 행정사무직은 사실 일반 기업의 경영관리 직군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군요. 뭐 채용 자체를 사실 그렇게 뭐 마케팅, 뭐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재무회계, 뭐 이렇게 인사 이렇게 좀 구분 안 하고 뽑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표현은 이제 행정사무직이라고 했습니다. 아. 세부적인 직무는 자신의 또 흥미적성을 또 확인해서 뭐 인사 쪽을 HR 쪽을 지향한다든지 또 뭐 그런 아까 경영기획 쪽을 지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네. 좀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경영기획과 전략기획 쪽을 추천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컨텐츠 기획, 그리고 세 번째 공기업 행정 사무직까지 세 가지 직업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 또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겠죠. 질문을 미리 보내왔다고 하는데 먼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요. 저는 출판사 쪽을 조금 더 희망하는데 출판사 쪽으로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렇군요. 오늘 주인공 출판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느 분야에 가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 출판사 하면 보통 책을 편찬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출판사 직원들이 하는 일 간략하게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출판사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뭐 세부 또 직무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먼저 출판 기획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새로 이제 출간할 책들 또 저자를 또 그 찾기 위해서 그죠? 그렇죠. 요즘에 어떤 쪽 트렌드, 출판사의 어떤 출판 트렌드 아니면 또 일반 독자들의 트렌드 그런 걸 또 조사하고 또 거기에 맞게 또 장르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또 어떤 주제로 책을 만들지를 결정한 출판 기획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하는 편집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뭐 저자가 또 책을 원고를 쓰기도 하지만 그 원고와 관련돼서 뭐 목차 같은 거 순서를 정한다든지 네. 또 책의 내용이나 장르 따라 또 레이아웃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경우가 있죠. 뭐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좀 결정하고 고민하는 게 편집이 있고요. 네. 또 교정 교열이라는 이제 직무가 있습니다. 교정 교열은 네.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오탈자. 그렇죠. 어쨌든 전체적인 또 그 책의 전체적으로 좀 문법이라든지 그런 좀 뭔가 맞아야 되는데 틀린 눈이 부분. 빠질 것 같아요. 그 부분 사실 좀 세심함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또 이 부분 뭐 혼자만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또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 뭐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 전문 전공자들이 하는 거지만 네. 이제 책의 표지라든지 또 안에 사파라든지 부분을 그렇죠. 담당하는 디자이너가 있고요. 또 마케팅이나 영업, 출판사도 또 영업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제 예, 서점들이랑 실제 유통사들과 또 그런 책을 공급하고 또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을 또 같이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도와주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좀 세부 직무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책 하나에 정말 많은 직업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출판사 취업을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해두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오늘 상당 우려한 학생이 역시나 기획 쪽으로 추천 주시죠. 일단 정적인 환경에 그 일을 네. 되게 선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책 출판사 일하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책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차분하시고 조용하시고 이럴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 자체가 많거든요. 그럴 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가만히 앉아서 막 몇 시간씩 책과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렵죠. 근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학생이 지금 세부적으로 어느 쪽을 주로 이제 본인이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것인지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네. 물론 좀 규모가 작은 직원이 많지 않은 출판사에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들을 또 다 혼자서 같이. 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본인의 이제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결정할 수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출판사 취업하려면 일단 본인이 책을 당연히 좋아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책 읽는 것 자체를 그렇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업의 특성상 이제 아무래도 어문 계열 특히나 이제 국문학과라든지 뭐 문예 창작과라든지 어문 계열 전공자를 선호하겠지만 네. 요즘엔 저희가 또 자기개발서나 또 출판이라는 게 사실 뭐 경영 경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죠 모든 관련 장르를 책이네요. 섭렵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출판사에 가겠다고 꼭 뭐 이렇게 편입 전공 자체를 바꾸시려고 할 필요는 없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책에 대한 관심, 네.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르 쪽에 출판 이제 전문가를 지향할 것인지 네.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는 사실 국어 어쨌든 책이라는 게 그죠? 출판사에 하는 일이 국어 어떤 문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책의 글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문학적인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좀 본인이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우선 책을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야로 갈지 좀 미리 선택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말을 사랑해야 된다까지 세 그렇죠. 가지를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편입을 해서 출판사 쪽으로 갈지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할지 고민 중인데 어느 쪽이 더 저와 잘 맞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오늘 주인공이 진취적이면서도 사무역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해서 출판 분야도 사실 잘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사님이 추천해 주신 거는 이 공기업 쪽이었는데 이 친구는 공무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제 또 예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측대로 네. 안정적인 성향의 직업에 대한 좀 선호도가 뚜렷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제가 추천드리는 공기업하고 공무원은 사실 뭐 그죠? 뭐 크게 보면 또 같은 공공 성향의 일이라는 그렇죠. 측면, 또 시험을 어차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요. 공무원 시험 도전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습니다. 출판사 직원과 공무원과는 굉장히 좀 상이하긴 한데요. 어떤 점에서 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출판사는 뭐 이렇게 대기업 어떤 좀 소규모, 중소규모의 그런 기업들에서 일을 하는 거고, 그렇죠. 책이라는 매체를 가지고죠. 네. 뭐 비즈니스 관점에서 일을 하는 거고, 공기업은 사실 또 공기업 안에 저희가 뭐 에너지, 교통, 항공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특성. 공무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공무원 행정사무직 지원하실 때 그쪽은 사실 이제 관리 성향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판은 좀 그래도 구분을 하면 좀 기획 성향의. 그렇죠? 예, 뭔가 새로움을 자꾸 찾아야 되고, 근데 공무원은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그래서, 점에서 맞습니다.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일단 네. 출판사를 가겠다고 편입을 하시지 말고 네. 공무원 준비를 하시면서 공무원 준비 이제 한 1, 2년 해보시면은 네. 도전을 한두 번 해보시면 본인이 감이 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가능성을 확인 한번 하고 빨리 하시고, 그게 아닐 것 같을 때 어떤 이제 국문학 관련된 부분을 좀 뭐 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배워서 출판사에 도전하시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는 어쨌든 공무원 쪽, 그쪽이 더 이제 준비 기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리스크는 사실 크고 하니까 먼저 이렇게 해보시고 네. 그게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차선으로 출판사 쪽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정말 대면 상담해보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잘 맞을지 좀 잘 찝어주실 그렇죠.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안타깝고요. 하지만 이사님의 조언은 공무원을 먼저 준비해보고 가능성을 확인해본 이후에 또 그게 어렵다 싶으면 출판사 쪽으로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또 휴학 중이라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차근차근 생각해보시면서 좋은 결론을 내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취업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랭킹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 보고 올 텐데요.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시죠. 취준생들을 위한 5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 하이파이브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취업 정보들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능력 중심 사회 들어보셨나요? 취준생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것 같은데요. 요즘 취업 트렌드가 탈스펙, 이른바 능력 중심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하죠. 취준생들이 정작 입사를 하고 나면 필요가 없는 스펙들로 과도한 경쟁과 시간 낭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업무 능력으로만 지원자를 판단하겠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하는 취업시장, 능력중심 사회, 이것이 핵심 베스트 5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는 입사 지원서의 변화입니다.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는 다양한 노력과 시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입사 지원서의 변화입니다. 대기업 입사 지원서에서 스펙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8대 스펙, 9대 스펙 등이 화제가 됐었죠. 지금까지는 입사 지원서에 스펙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취준생들도 스펙 쌓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증명사진부터 어학점수 기재란까지 스펙을 알 수 있는 항목들이 지원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LG그룹은 2014년 하반기 공채부터 입사 지원서의 어학시험 자격증, 수상실적, 봉사활동, 가족관계 등의 입력란을 없앴고요. 현대자동차는 동아리, 봉사활동 기재란을 삭제했으며 포스코그룹은 인턴을 선발할 때 학력, 학점, 어학점수, 사진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한진그룹이 병역사항, 해외 연수 같은 직종별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항목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SK그룹도 외국어 성적, 해외 연수 경험, 수상 실적, 인턴 경험 기재란과 증명사진란을 없앴다고 하니 요즘 취업시장에서의 입사 지원서의 변화는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지원서가 이렇게 변하다니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 살펴볼까요? 4위는 자격증의 변화입니다. 대기업의 입사지원서가 변화하면서 동시에 자격증 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격증은 중요한 스펙 중 하나로 여겨졌었는데요. 하지만 자격증이 실제 업무 능력과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단순히 이력서에 한 줄을 채우기 위해 취득한 자격증은 중요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요구하던 제도를 없애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인사 담당자나 대기업 직원들이 꼽는 필요 없는 자격증으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 뽑혔고요. 반면에 입사를 하고 보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뽑혔다고 하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실속 없는 자격증들을 따기보다는 실제로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 하나를 제대로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위 만나볼까요? 3위는 업무 적합성입니다. 대기업에서 실무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부분이 바로 업무 적합성입니다. 업무 적합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분이 이야기될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토익 점수로 볼 수 없는 실제 영어 회화 능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에서는 토익을 포함한 공인 어학 점수 대신 실질적으로 영어로 얼마나 말을 잘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영어 면접 난이도를 일상 대화에서 토론 수준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스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력서보다는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면접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불황으로 채용 인원이 줄면서 기업들이 지금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은행권의 경우도 학력과 자격증 같은 스펙보다는 조직 적응력이나 팀워크, 가치관, 입사의지 같은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네요. 능력중심 사회에서는 업무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학벌과 스펙 위주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해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자격증 획득과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고 있는데요. 일학습 병행제를 통하면 산업 현장에서는 현장 실무 교육을 받게 되고 학교에서는 이론 교육을 병행하면서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독일이나 스위스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정부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용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청년 실업, 기업의 재교육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일반계 기업이 도입하도록 확대할 전망이라고 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학습 병행제가 우리 취준생들의 능력은 키우고 취업난의 고민은 줄여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는 NCS입니다. NCS 기반 채용, NCS 면접 등 요즘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NCS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으로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기업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평가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업 취업준비생들은 NCS에 기반한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의 취업준비나 이력서가 스펙이나 대학, 성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능력 중심 채용의 지원서에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정보들만 제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NCS 기반 자기소개서에는 지원 동기, 조직에 대한 적합성,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NCS는 직무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채용 방식보다 열린 채용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취업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형식적인 스펙 위주보다 직무 능력이 더 중시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 NCS가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능력 중심 사회 핵심 베스트 5를 준비해봤는데요. 아직까지 모든 기업이 탈스펙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 예전처럼의 보여주기식의 스펙이나 대외활동 등은 쓸모가 필요 없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짐으로 찾아라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주인공의 직업적인 흥미 요소도 뚜렷했고요. 또 관심 있는 분야가 확실했잖아요. 출판 그리고 공무원 쪽을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사님께서 확실히 우선순위를 딱 또 정해주셔서 그만큼 고민이 덜해졌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출판 쪽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네. 사실 출판 분야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렇죠. 또 향후 중요한 것은 미래인데요. 향후 전망도 사실 긍정적인 요소가 별로 없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출판사 자체들이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 사람들이 갈수록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맞아요. 상황이. 그래서 단순히 나는 책이 좋으니까 출판 쪽으로 진로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출판계 현실을 좀 냉정하게 좀 더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또 얘기도 들어보시고 정말로 자신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내가 출판업에 정말 투신하고 싶다. 네. 출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뭐 그렇다고 저희가 책을 또 다 안 보는 세상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뭐 끝까지 출판업이란 존재할 테니까 그렇게 조금 업종의 좀 상황을 좀 파악을 하시고 최종적인 진로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업계 전망이나 업황 같은 거 잘 참고하셔서 꿈을 준비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